케인은 커스텀 플랜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스트라이커로 그가 얼마나 팀원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하는 경기였다. 유로 2024 대회가 한창인 가운데 우승 후보로 여겨졌던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잉글랜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 2024 조별리그 2차전에서 골을 넣었음에도 1에서 1로 비겼다. 특히 해리 케인은 전반 18분에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 2014분에 와킨스와 교체되는 오랜 습관을 겪었고, 잉글랜드에서는 게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케인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승점 1점을 얻은 잉글랜드는 조별리그 선두 자리를 유지했지만 다시 한번 부진한 성적을 보이며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하지 못했고, 조심하지 않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커져 많은 잉글랜드 현지 팬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한 영국 경기에서 토트넘과 미넨의 최고 스트라이커였던 해리 케인은 오늘 경기에서 에너지, 스피드, 지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해리 케인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기 내내 골을 넣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케인은 결국 굴욕적인 방식으로 교체되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팀 동료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케인의 발언은 다시 한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수많은 영국 축구 레전드들도 케인에게 완전히 실망했고, 그는 손흥민이 없는 엉터리 스트라이커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 최고의 풀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영국에서 뛰는 알렉산더 아놀드의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풀백이라는 주 포지션 대신 미드필더로 시작한 아놀드는 해리 케인이 이곳을 토트넘과 혼동하는 것 같다며 손흥민처럼 뛸 수 없다고 과감하게 언급해 인터뷰 현장을 놀랍게도 뒤집어 놓았다. 자세한 내용은 더 플레이에서 알아보자. 1700억 원대 스트라이커가 올여름 안타를 치고 열기를 더하고 있다. 유로 2024가 뜨거워지고 북메이커들 사이에서 우승 확률을 앞서고 있는 잉글랜드는 부진한 성적 끝에 덴마크와 무승부라는 재앙을 겪었다. 필 포든, 주드 벨링햄, 부카요, 사카의 환상적인 세컨드 라인과 해리 케인이 이끄는 잉글랜드의 전력은 지난 수십 년과 비교했을 때 역대 최고 전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다. 하지만 경기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덴마크는 토트넘 호스퍼 미드필더 호이비에르그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늘리고 팀의 체계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잉글랜드를 압박했다. 잉글랜드는 시작부터 답답한 흐름을 보였지만 부주장 카일 워커의 신성한 드리블 이후 컷백 패스가 상대 수비에 튕겨져 나갔고, 당시 좋은 위치에 있던 해리 케인이 마무리하며 선제골의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어진 아크의 골이 계속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에릭센 등이 활발하게 플레이하며 잉글랜드 골문을 위협했고, 전반 33분 슐먼의 멋진 중거리 장거리 골이 터졌다. 점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아쉬워하던 잉글랜드는 전반과 후반 내내 활약하지 못했던 케인을 빼고 올리 와킨스를 최후의 수단으로 내보냈지만 대신 덴마크의 압박과 공격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무승부에 그쳤다. 그날 덴마크의 미드필드에서 활약한 토트넘의 미드필더 호이비에르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잉글랜드가 덴마크의 팀워크 면에서 완전히 졌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잉글랜드는 전혀 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케인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팀 같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무승부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고, MVP상을 받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잉글랜드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날 부진한 경기를 했지만 후반전에 교체된 해리 케인은 경기 후 믹스존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는 저에게 저주와도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공이 제게 거의 오지 않아서 골을 넣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대회에서 훌륭한 스트라이커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팀원들의 플레이가 유감스럽다는 매우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해리 케인의 최근 침체에 대한 심층 분석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리오 퍼디난드는 케인이 항상 같은 위치에서 공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미드필드에서 볼 배분이 막혔을 때 해리 케인은 쓸모없는 선수다.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앨런 시어러도 케인이 내가 선수 시절에 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느렸기 때문에 역습에 강한 선수가 아니었다. 그가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옆에 스트라이커가 있었기 때문이다. 토트넘의 손흥민처럼 말이다. 오늘처럼 선수가 너무 뚱뚱해서 역습을 할 수 없을 때 케인은 그저 반쪽짜리 스트라이커일 뿐이다. 케인이 지금처럼 골에 욕심이 많다면 다른 스트라이커를 쓰는 게 더 나은 듯하다.
브렌트포드 감독 토마스 크로거는 잉글랜드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금 잉글랜드에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선수가 없다고 했다. 맞춤 전술이나 파트너가 없었을 때 케인이 그렇게 무력한 선수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비난이 많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 최고의 풀백으로 평가받는 알렉산더 아놀드와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다. 오늘 자신의 포지션이 아닌 미드필드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준 아놀드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 무승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매우 무기력한 경기였다. 경기 내내 미드필드에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 공을 받으면 항상 케인을 받아내며 필사적으로 달려가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다. 각 선수의 이름값 때문에 스타 선수에 맞춰진 전술. 우리는 이 경쟁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손흥민이 아니다. 케인만큼 좋은 선수에게는 전술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토트넘이 아니라 잉글랜드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 그는 이 대답으로 차분하게 인터뷰를 마쳤다. 이 발언을 들은 축구 팬들도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다. 케인이 노아 곡선에 도달한 듯하다. 더 이상 날카로워 보이지 않는다. 케인이 없을 때 잉글랜드의 승률은 사실 훨씬 높았다. 케인은 이런 큰 대회에서 늘 형편없었다. 토트넘이 유로 2024에서 우승하지 못한 건 케인의 잘못이 아닐까? 우승을 노리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계속 주목받고 있다. 손흥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우승에 필요하다는 게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케인과 손흥민이 역사상 최고의 공격 듀오로 활약했고 케인의 강력한 슈팅과 패스 능력과 손흥민의 뛰어난 판단력과 이선 침투 능력의 조합은 거의 무적이었다. 지난해 콘테 감독 시절 케인만큼이나 자신을 희생한 손흥민은 모든 불평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새로운 주장으로서 마음껏 자신의 축구를 펼치는 능력으로 영국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다. 다음 시즌에도 좋은 활약으로 돌아와 국내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